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5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기 파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쓰기는 6급에서 굉장히 어려운 관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독해나 듣기 같은 경우는 여러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따는 건데, 쓰기는 이 요약하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100점을 걸고서는 문제를 푸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일 수 있고, 한 편의 글을 요약해서 머릿속에 암기하고 나서 400자로 요약해서 쓴다라는 게, 왜냐면 시험지를 걷어가고 문제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선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긴 지문으로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히 밟아가려면 좀 짧은 글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데뷔 특강처럼 짧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임팩트 있게 하는 강의에는 무리하게 긴 지문보다는 사실 짧은 그 지문들로 약간은 축소판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짧은 글로 쓰기 파트 요약하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요약하기를 할 건데, 제가 사실은 통번역대학원 출신이라서 통역이나 번역이나 중국어로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조금 자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공부를 하실 때에 이 중국어 문장을 볼 때에 내가 이거를 짧은 시간 동안에 일단 한국어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승전결 자체를 한국어로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그 머릿속에 있는 한국어를 두 번째 보실 때는 중국어로 확인을 하셔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지문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 짧은 문장을 드릴 건데, 제한된 시간 동안에 짧은 글이니까 한 2, 3분 드릴 거예요. 2, 3분 동안에 읽으세요. 그리고 덮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암기잖아요. 10분 동안에 천자되는 글을, 이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를 했는데 이렇게 지문이 사라지고 나고 걷어가고 문제제를 걷어가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남아야죠. 그 기승전결이. 토끼랑 거북이랑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뭐 토끼는 어쩌고 거북이는 어쩌고, 이게 기승전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연습을 하실 때 글을 쫙 읽고 나서, 사실 그거는 그 회화할 때도 그렇고 고급 회화할 때나 좀 중국어 문장을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한 편의 글을 읽고 덮어놓고 내용을 얘기해보는 걸 많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6급에서도 그걸 적용을 시키는 건데,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덮어놓고 이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주어, 수로, 목적어 중심으로 스토리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아는 단어로 유추해서 가면 비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상 여기 쓰기 파트는 글을 못 써서 점수를 못 얻는 경우보다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점수를 못 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만 알면 뭐라도 써요. 문법이 틀리건 뭘 해도 뭐라도 채우고 오는데, 내용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점수도 못 따고 쓸 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 사실 미사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그 쓰기 파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름다운 그녀가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을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되게 스릴러 같죠? 이런 문장에서 그녀가 골목을 뛰고 있습니다만 메시지만 따면 돼요. 그러니까 수식어구들은 사실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잖아요. 전체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그닥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 수로, 목적어 중심으로 스토리 파악하시고 한국어로 요약하고 해석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 한국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내가 제대로 내용을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라는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내용 몰라서 틀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 중국어로 요약하기까지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글을 쫙 읽으시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한국어로, 왜냐면 적어도 2번 이상은 읽으셔야 되는 거 알죠? 10분 동안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내가 이거를 중국어를 쓸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그럼 토끼랑 거북이가 시합을 했다라는 걸 중국인이 어떻게 썼는지를 보라는 거야. 내가 그걸 말 지어낼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나는 한국인처럼 말을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중국인이 정확하게 써놓은 문장이 있어요. 토플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를 쓸 때 이 지문이랑 똑같은 표현을 쓰면 점수를 덜 준다면서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써야지만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옛날에 데뷔 특강 때도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근데 똑같이 지문이랑 똑같은 단어 써도 괜찮아요? 중국어는 싱크로율이 높을수록 점수를 높게 받습니다. 중국인처럼. 진짜 이 원문이랑 거의 똑같이 쓰면 정말로 사실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받기 힘든데, 전체적인 점수는 230, 40 정도예요.
그 6급 점수 자체가. 근데 쓰기를 90점 이상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써요. 통째로 외우지 않더라도 내가 써야 될 중요한 문장들을 거기 원문이랑 거의 비슷하게. 미사용어 안 써도 돼요. 아까 그녀가 골목을 뛰고 있다만이라도 정확하게 쓰면 그러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흐름에 따라 서론본론 결론으로 갈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장을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이 쭉 이거를 한 2, 3분 동안 읽으시고 난 다음에 얘를 덮어놓고 한번 말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2, 3분 동안에 걸쳐서 빠르게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보고 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잘 보세요. 빠르게 갑니다. 주어, 수로, 목적어 위주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녀가 골목을 뛰고 있다. 사람이랑 그 사건 중심으로 위나라에 있는 왕이 현작에게 물었다. 우원해놓고 비엔취. 등장인물이 지금 문왕, 위나라 문왕 하나랑의 비엔취라고 편작이라고 이제 명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되죠. 팅쇼님은 너네 집에 있는 형제 3인 주어져. 모두 다 의사래. 따오디 도대체 나이웨이 쥐지의 추너 누가 제일 뛰어나냐라고 물어봐요. 비엔취가 대답을 하겠죠. 자, 일단 주어는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뛰어나냐 했더니 대답을 해요. 주어 위주로요. 제일 큰 형의 의술이 제일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둘째 형이고요. 나는 최후입니다. 항상 인물 설명 중심으로 가야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문왕이 이거에 대해서 나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몰라도 뭔가 질문을 하겠죠. 那么为什么네가 왜最出名的 제일 유명하냐? 이거 지금 되게 쉬운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덮어놓고 얘기하라고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거야. 아, 지금 일단은 위나라의 문왕이 비엔취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뛰어나냐 했더니 큰형, 둘째형, 그 다음에 나다. 근데 네가 왜 제일 유명하냐고 물어봐요. 비엔취가 대답을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큰형은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표현이 나와요. 펀하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나열이 되는 거예요. 이 펀하오 뒤에는 둘째 형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최후에 이제 일반적으로 해놓고 얼 대신에 펀하오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의 흐름이 하나,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나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서 첫 번째는 어쩌고, 두 번째는 어쩌고, 세 번째는 어쩌고. 그쵸? 이렇게 대조해서 나올 수 있는 문장도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죠? 큰 형은 사람들이 발병하기 전에 이미 증세를 딱 봐요. 병이 막 발병하기 전에 아는 거예요. 계속 그걸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뽀조다 몰라요. 모른다고 뒤에 다 해석이 안 돼. 그가 사전에 병을 고치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의 명성은 퍼지기가 어렵죠. 이제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두 번째 형은 병을 고치는데 항상 이게 지금 시기가 중요하네요. 발병 초기에 철저하게 병을 고쳐버려요.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단지 경미한 병만 고치는구나. 그래서 그의 명성이 중국어가요. 그 힙합의 랩으로 따지면 라임이 있잖아요. 걔네가 이제 라임을 중시하잖아요. 중국어도 사실은 고대 그 문헌부터 시작해서 그 음률이 그 아분이라고 해서 반복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어 문장은 그 대꾸 대조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큰형은 발병하기 전,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 둘째 형은 발병 초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덜 유명해. 이렇게 다 지금 딱딱 맞춰서 그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죠. 정확하게 대꾸를. 나는 근데 병이 언제야? 때가 또 나와요. 연중할 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내가 큰 수술하는 걸 봐. 그래서 내 의술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전국에서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주어수로 목적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면 암기가 쉬워져요. 등장인물은 위나라 문왕이고요. 비엔취예요. 얘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삼형제 중에서 누가 제일 뛰어나냐 했더니 첫째, 둘째, 그리고 저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이유를 얘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덮어놓고 그래 첫째 형은 발병하기 전, 둘째 형은 초기. 나는 병 심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 고치는 게 사람들이 내가 제일 잘 고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이렇게 강의하면서 해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주제가 나와요. 갑자기 관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관리를 할 때 사후에 컨트롤을 하는 게, 통제하는 게 일 중에 통제하는 것만 못하고, 그리고 일을 추진되는 중에 통제하는 게 일 전에 추진하는 것만 못하다. 뽀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뒤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업을 할 때 경영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게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이 터지고 나서 그걸 메꾸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요약을 하는 거지 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네 얘기를 쭉쭉쭉 다 해놓고 마지막에 관리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한 문장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볼게요. 그럼 한국어로 요약을 하셔요. 제가 요약 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유나라 문왕이 면유 평작에게 얘기를 했다. 모두 의사인데 누가 제일 뛰어나냐? 큰형님, 둘째 형, 제가 제일 마지막. 근데 네가 왜 이름을 떨쳤냐? 했더니 본론이죠. 큰형님은 발병 전에, 둘째 형님은 초기, 그리고 저는 병세가 심각할 때, 그리고 이미 고쳐서 명성이 전해지지 않았고 유명하고 큰 수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시면 결론이 뭐예요?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일이 발생한 후에 통제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사전에 통제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쭉 보시고 나면 머릿속에 이게 탁 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한국어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중국어로 다시 볼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있잖아. 그럼 위나라 왕이 편작한테 물었대. 그럼 원이라는 동사를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 차근차근히 그걸 맞춰가는 거죠. 잘 볼게요. 하루는 위 문왕이 명의 편작에게 말했다. 집안 삼형제가 모두 의사라고 하던데 도대체 누가 가장 뛰어난가? 하루는 물었다. 있죠? 듣자니 너의 삼형제가 모두 또시. 따오디 쓰면 좋죠. 도대체 어느 누가 가장 지혜추 같은 거지. 문장을 보실 때 요걸 외우는 거야. 지혜추. 요밍 쓰셔도 돼요. 상관없죠. 머릿속에 한국어가 있으니까 대체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중국어 문장으로 다시 읽으실 때 지혜추라는 말을 쓰면 되는구나. 두 번째 우리가 구사해야 될 게 큰형님 의술이 가장 출중하고 그 다음이 둘째고 그 다음이 마지막에 납니다라는 걸 중국어로 어떻게 쓰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문장을 보실 때 그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지금 흐름상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그럼 큰형님, 따끄의 의술이 가장 찡짠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외우면 좋은데 모르면 最好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점수 몇 점 차이 안 나요. 其次,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排在最后, 我在最后, 我是最后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排를 쓰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볼게요. 세 번째 문장. 문왕이 이에 답답해서 물었다. 남원 정도는 하나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먼이라는 글자 자체가 문 안에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답답해요. 내 마음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왜 이름을 떨쳤냐? 이거 쉽죠. 남원 为什么你最出名呢? 저희 큰형님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발병하기 전에 자 머릿속으로 기억해보세요. 大哥는 在什么什么之前 파빙하기 전에 고친다라는 단어가 수차례 나오니까 원문에서 고치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쯔위 써도 되고 쯔리ao 써도 되죠. 그래서 발병하기 전에 병세를 알아내서 고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밍치라는 단어 이때 보시면 좋죠. 유명세가 퍼질 수가 없다. 내가 그냥 부타이 여우밍 해도 상관은 없지만 중국어의 문장이랑 거의 싱크로율이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밍치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기억하시면 좋을 거죠. 둘째 형님, 항상 在什么什么 추치죠. 그래놓고 찌위가 또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단지 고향에서만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가장 심각할 때요. 最严重的时 그래서 做大手术를 하기 때문에 밍치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밍치언 따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반복이 되는 문장들이 오히려 각인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통은 쓰기가 쭉 이어지고 나서 교훈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기가 그냥 결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마무리에 교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교훈은 보통 한 단락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핵심이 되는 사자성어나 핵심이 되는 구절 하나만 정확하게 외워서 쓰면요. 주저리주저리 틀린 문장 여러 개 써서 내가 말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사실 진짜 선생님 근데 이 지문이 너무 어려운데 결론 부분에 성어가 7개짜리 그 고어가 2줄 나와 있는 것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냥 그걸 그대로 썼어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일 마지막에 결론 나와 있는 부분에 압축할 수 있는 표현 한 줄만 기억해서 쓰시는 게 나름의 전략이에요. 지금은 짧은 걸로 연습을 했지만 여기에다가 가지를 쳐서 긴 문장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유형은 지금 패턴은 똑같거든요.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事后控制, 事中控制, 事前控制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쵸? 그냥 그 사이에 뽀로만 넣어주시면 암기하기가 굉장히 쉬운 문장인 거예요. 事后가 뽀로 事중이고 事중이 뽀로 事前이라는 거예요. 콩즈만 반복해서 써주면 되니까. 일종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하경식이 나오고 거의 한 70에서 80%는 마지막에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 문단에 그걸 압축적으로 하는 성어나 고어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게 고어나 성어 표현이 아니어도 내가 거기서 가장 외우기 쉬운 임팩트 있는 짧은 문장 뭐 외워서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런 식의 흐름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문장이 길어져서 문장을 푸는 거예요. 자, 천천히 다시 볼게요. 연습을 하실 때 10분 동안의 이 긴 지문을 2번 읽으셔야 돼요. 오늘은 짧은 글이니까 시간을 짧게 정했지만 10분 동안에 한 번 읽을 때는 한국어로 인물 중심으로 그래 편작이 위나라 왕이랑 얘기를 하는데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이거 얘기했대. 두 번째 이제 이 한국 문장을 내가 기억한 한국 문장을 중국 문장으로 쓸 때 필요한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最杰出 이런 거, 在发病初期 아니면 之前 이런 식으로 나눠서 杰出, 뭐 명치 이런 유명세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답안을 받아서 작성을 하실 때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미리 쓰고 시작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스토리는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위나라 왕이 그 미엔추한테 물었다라는 문장이랑 제일 마지막에 사후, 사중, 사전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왜냐면 얘 쓰다가 결론을 까먹을 수 있는데 결론 교훈 같은 경우는 한 문장 먼저 써놓고 시작하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쓰기를 이런 식으로 짧은 글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니미 버전인 거지 긴 글도 지금처럼 2가지 한국어로 요약하는 거, 중국어로 요약하는 걸로 연습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쓰기 어렵습니다. 넘기 힘든 벽인 건 알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짧은 글부터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이게 왜냐면 한꺼번에 긴 글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차곡차곡 쌓으셔서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